보석함 속 반짝이는 TMI. 학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석에 담긴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알려드리는 보석 수집가 김하나입니다. 이젠 개강 여파에서 조금 벗어나셨을까요? 저는 몰아치는 할 일들에 이제야 막 적응했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지난번에 예고했듯이 루비와 사파이어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먼저 맛보기로 재미난 TMI를 하나 알려드릴까 합니다. 루비와 사파이어는 전혀 다른 색을 지녔는데요. 얼핏 보면 생판 남 같지만 사실 둘 다 커런덤의 일종이랍니다. 놀라셨나요? 저도 처음에 알게 됐을 때는 귀를 의심했답니다. 도대체 왜 같은 종류면서 다른 이름을 가진 건지 그 자세한 이야기 들을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분위기 전환 잠깐 하고 본격적인 보석의 세계로 들어가 볼게요. 앞서 언급했듯이 루비와 사파이어는 산화 알루미늄 원소로 이루어진 커런덤이라는 광물인데요. 원래 자연적으로 투명한 물질이지만 금속 불순물에 따라 상이한 색을 띈답니다. 그 많은 색 중에서 붉은색에 루비라는 이름이 붙고 나머지는 사파이어라는 이름이 붙여요. 게다가 루비가 사파이어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거래되기도 합니다. 이거 참 불공평한 처사가 아닌가 싶네요. 같은 부모를 둔 형제 보석인데도 이렇게 차별적인 대우라니 제가 사파이어라면 눈물로 밤을 지새울 것 같습니다. 루비는 생성 과정에서 미량의 크로뮴에 의한 붉은색을 띠게 되는데요. 이때 이 붉은색이 순수하고 강렬한 적색에서 약간의 보랏빛이 도는 적색이면 상질로 여깁니다. 만약 너무 연한 적색일 경우 루비에서 핑크 사파이어로 내려가기도 해요. 또한 루비는 자외선 형광 반응도 무척 중요합니다. 루비 속 크로뮴에 의해 일어나는 붉은 형광이 채도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루비 중 가장 좋다는 미얀마의 모곡 광산 루비가 자외선에서 불타오르는 듯한 형광을 보이는 걸로 유명하답니다. 자꾸 루비만 소개해드리니 사파이어 소외시키나요? 하고 말이 나올까봐 사파이어에 대해서도 알려드려야겠어요. 사파이어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깊은 푸른색을 주로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색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파이어의 푸른색은 무색의 커런덤이 성장하면서 외부의 철과 티타늄 원자로 인해 나타나는데요. 티타늄이 많으면 색이 생생해지고 철이 많으면 어두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파이어는 색이 다양하지만 아무런 수식 없이 사파이어라고 칭할 때는 오로지 청색을 의미해요. 그리고 수많은 푸른색 중에서 살짝 바이올렛기가 도는 청색일 경우 최상급으로 여깁니다. 루비와 똑같이 미얀마의 모곡 사파이어가 짙고 깊은 청색에 채도가 높아 고품질이지만 채굴량이 적어 시중에서는 조금 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다룬다고 줄였는데도 계속 말할 거리가 나오네요. 소개만 해서 지루할까 걱정되니 음악 한 곡 듣고 보석에 얽힌 이야기로 얼른 넘어갈게요. To be young and in love in New York City. Do not know who I am, but still know that I'm good long as you're here with me. To be drunk and in love in New York City. Midnight into morning coffee, burning through the hours talking. Damn, I like me better when I'm with you. I like me
me better when I'm with you. I knew from the first time I'd stay for a long time, 'cause I like me better when I'm with you. I don't know what it is, but I got that feeling. Waking up in this bed next to you, swear the room, yeah, got no ceiling. If we lay, let the day just pass us by. I might get to too much talking, I might have to tell you something. Damn. I like me better when I'm with you. I like me better when I'm with you. I knew from the first time I'd stay for a long time, 'cause I like me better when I'm with you. Stay with me. Stay a while, oh. Stay with me. Lay here with me. I like me better when I'm with you. I like me better when I'm with you. I knew from the first time I stayed for a long time, 'cause I like me better when I'm with you. 먼저 루비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다뤄볼까 합니다. 루비는 수천 년 동안 인류에게 사랑받아 왔는데요. 고대 인도에서는 루비를 왕들의 보석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런 루비 중에서 아마 가장 유명할 흑태자의 루비가 사실은 루비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현재 영국 왕실의 제국관 중앙에 장식되어 있죠. 170캐럿의 흑태자의 루비는 루비라고 불리지만 실제로는 스피넬이라는 전혀 다른 광물입니다. 현대에도 루비와 스피넬을 구분하기 힘든데 당시의 감정 기술로는 두 보석을 모두 구분하는 게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그 때문에 18세기 과학이 발전하기 전에는 모든 붉은 보석을 루비라고 칭했습니다. 원래 알함브라 궁전의 보석 중 하나였던 흑태자의 루비는 서남에 의해 권력에서 추출된 무함마드 6세가 도망치면서 챙긴 보석 중 하나였어요. 무함마드 6세는 카스티아 연합 왕국의 페드로 1세와 연합하여 새로운 술탄을 죽이지만 페드로 1세는 무함마드 6세까지 살해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무함마드 6세의 루비가 페드로 1세에게 넘어가게 돼요. 하지만 페드로 1세 역시 업보를 받게 된 건지 권력을 오래 유지하지는 못합니다. 페드로 1세는 사촌들에게 위협을 받게 되며 새로운 동맹을 찾게 되는데요. 이때 잉글랜드의 흑태자 에드워드 3세에게 카스티아의 땅과 재물을 약속하며 함께 손을 잡습니다. 결국 내전에서 승리해 다시 권력을 잡았지만 전쟁을 하느라 재정은 바닥나 버려요. 당연히 페드로 1세는 약속한 보상을 줄 수 없었고 흑태자는 단 한 가지 보물만 얻고 잉글랜드로 돌아갑니다. 그 한 가지 보물이 바로 무함마드 6세의 루비였어요.
약속된 보상을 얻지는 못했지만 전쟁에서 승리한 왕세자가 가져온 붉은 루비를 사람들은 흑태자의 루비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후 영국 왕실에서 귀히 여기며 여러 왕관에 부착했고 지금은 영국 제국관에 사용되고 있어요. 레드 스피넬이지만 감별하지 못해 위대한 발라스 루비라고 불렸던 흑태자의 루비는 영국 왕실의 오랜 권위와 역사를 상징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강렬한 붉은빛의 루비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분위기를 바꿔 푸른빛의 매력을 가진 사파이어로 넘어가 봐야겠죠? 영국 왕실과 깊은 인연이 있는 다이애나 비의 사파이어 약혼 반지 함께 알아볼까요? 다이애나 왕세자비는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녀의 패션과 주얼리는 화제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그녀의 사파이어 약혼 반지는 특별했습니다. 단순한 액세서리를 넘어선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 반지는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따뜻하면서도 강렬한 매력을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지금은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비가 착용하여 사랑과 헌신을 상징하죠.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약혼 반지는 12캐럿의 푸른 사파이어를 중심으로 14개의 다이아몬드가 둘러진 반지입니다. 영국 주얼리 브랜드인 가라드의 제품으로 당시 28,000파운드, 하나로 약 4천만 원이었는데요. 사실 다이애나의 사파이어 반지 선택은 이례적이었습니다. 아무리 가라드가 영국 왕실의 공식 주얼리라지만 맞춤 제작도 아니고 기성품을 택했기 때문이에요. 카탈로그에 있는 누구나 돈이 있다면 살 수 있는 그런 반지였습니다. 왕실 전용 반지를 주문 제작하는 전통 대신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반지를 선택한 거예요. 이후 그녀가 찰스 왕세자와 이혼하면서 왕실에게 받은 보석을 모두 반환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파이어 약혼 반지만은 자신이 골랐기에 돌려주고 싶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게 이혼 후에도 여러 차례 사파이어 반지를 착용했습니다. 다이애나의 사후 그녀의 유품 중 반지는 해리 왕자에게 돌아가지만 먼저 결혼하는 사람이 어머니의 약혼 반지를 갖기로 윌리엄 왕자와 약속해요. 그 후 사파이어 약혼 반지는 윌리엄 왕자가 케이트 미들턴에게 청혼하며 다시 차기 왕비의 손에 끼워지게 됩니다. 그들의 약혼으로 한때 사파이어의 인기가 확 오르기도 했어요. 이렇게 영국 왕실과 관련된 루비와 사파이어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으니 잠깐 음악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Don't you notice how I get quiet when there's no one else around? Me and you and awkward silence. Don't you dare look at me that way. I don't need reminders of how you don't feel the same. Oh, the burning pain, listening to you heart pump out some new soulmate. She's so perfect, blah blah blah. Oh, how I wish you'll wake up one day, run to me, confess your love. At least just let me say that when I talk to you, oh Cupid walks right through and shoots an arrow through my heart. And I sound like a loon, but don't you feel it to confess I loved you from the start?
What's a girl to do? Lying on my bed, staring into the blue. Unrequited, terrifying love is driving me a bit insane. Have to get this off my chest. I'm telling you today that when I talk to you, oh, Cupid walks right through and shoots an arrow through my heart. And I sound like a loon, but don't you feel it to confess I loved you from the start. Confess I loved you, just thinking of you. I know I've loved you from the start. 오늘 방송에서는 루비와 사파이어 이 두 보석에 얽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강렬한 붉은빛을 지닌 흑태자의 루비, 그리고 우아한 푸른빛의 다이애나비의 사파이어 약혼 반지. 색깔도 시대도 주인을 둘러싼 이야기들도 완전히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이 보석들이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흑태자의 루비는 수많은 전쟁과 왕의 손을 거쳐가며 권력과 생존의 상징이 되었어요. 반면 다이애나비의 사파이어 반지는 왕실의 전통을 깬 선택이면서도 그녀의 개성과 사랑을 담은 특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결국 보석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닌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남겼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왕들이 생사를 걸고 지키려 했던 루비도 누구나 살 수 있었지만 다이애나가 선택하면서도 특별해진 사파이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한 이야기가 단순한 보석 소개를 넘어 보석이 품고 있는 역사와 그 상징까지 전할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에메랄드와 아쿠아마린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와 함께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즐거운 한 주 되길 바라며 다음 주에 봐요. 안녕!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김하나, 기술의 최규리였습니다.